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0일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유가 흐름과 기업 실적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유가가 또 한 번 폭락하면서 에너지주에 큰 타격을 줬고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주부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되는데 이번 주만 S&P 500 기업 중 약 100개가량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델타 항공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항공사 등의 실적 발표에 예정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의 점진적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는 이번 주부터 경제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할 예정이고요. 유럽의 일부 국가도 봉쇄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서 앞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날 또 미국의 지난 3월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4.19로 발표가 되면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0%가 적절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경제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낙폭을 만회하는가 싶더니 장 막판에 하락폭을 더욱 키워나가면서 2.44% 빠진 23,65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보잉이 7% 넘게 빠지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56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하락 출발을 했고 장중 반등에 성공하기도 하면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더 위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막판에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결국 1.79%의 하락세를 보이며 2,82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가 3% 넘게 빠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를 하락으로 출발한 3대 지수였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는지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폭락했는데 이 5월물 가격이 장중한 때 마이너스 37달러, 38달러까지 내려갈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계속 10달러를 밑돌더니 결국은 이제 장중에는 0달러 밑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 37달러, 38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게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5월물의 만기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사려는 이 롤오버 이런 매매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5월물의 가격이 급락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역시 마이너스 2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인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국제 금 가격은 0.77% 오른 1,711.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는 0.0199%포인트 내리면서 0.624%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 달러 강세가 아직은 주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선까지 올라서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0.18%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살펴보도록 하죠. 네, WHO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파벌 정치와 결속력 부족, 각 국가들 간의 결속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함께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요. WHO는 fueling coronavirus pandemic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fueling은 부채질을 한다는 표현이죠. 테드 테워드로스 아드하롬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사람들 사이의 균열과 당 사이의 균열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면서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서로 싸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위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검사를 다 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은 봉쇄 완화가 전염병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WHO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사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날 WHO 사무총장은 또 미국에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본국에 실시간으로 말을 했고 따라서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HO와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이겨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움직임을 외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목을 통해 확인을 해볼 텐데요. 5월물 미국 WTI 그 선물이 오늘 밤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에 마감이 됩니다. 자, 이 마감을 앞두고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인데 실제로 이 WTI 가격은 오늘 장중한 때 300%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300%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장중한 때 37.63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쉽게 말해서 이 5월물에 대해서는 37달러를 얹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수요가 증발하고 또 이 원유를 사간다고 하더라도 원유 재고를 쌓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월물의 경우에는 오늘 밤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기를 앞둔 이상 현상으로 트레이더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월물 가격의 경우에는 물론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달러, 6월물은 20달러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 한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기에 따른 이상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트레이더의 한 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ANZ의 다니엘 헤이네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5월물 만기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6월물로 갈아타야 하고 이 과정에서 5월물을 매도하고 6월물을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5월물의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만기에 또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지는 종목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죠. 구글의 소식입니다. 구글에서 의사와 환자가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 공유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시면요. 구글 클라우드는 헬스케어 API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API를 활용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이 단거리 내에 있을 시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 감염자로 등록된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확인을 해서 이 근처에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는 별도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염자 접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추적 기술을 준비한다고도 전했는데요. 구글 당사는 이는 보건계에 통일되고 일관된 정보를 연결해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주요 사업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는 광고업이었던 만큼 이 보안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를 자신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접근한다는 점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번에 발표되는 기술에서 이게 보완을 해서 강점으로 내놓은 기술입니다. 이들은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쉽게 활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일 뿐 구글에서 정보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쉽게 정보를 공유해서 코로나19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자, 기업 실적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세전 손실이 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여파를, 수요 감소의 여파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이었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억 달러의 세전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2008년 이래의 최악의 그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점인데요. 회사 측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제 활동 재개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여행을 갈 거냐? 사실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곧바로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45억 달러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경제활동이 재개된 이후 항공 수요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 외신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을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